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도 2023년도에 삼성전자에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도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회로 설계 직무에 합격한 네, 학부생입니다. 아,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던 것처럼 좀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취업을 진짜 뭐 누구나 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는 진짜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 이 부분은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한 것과 혹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잘한 거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동아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반도체 교육 같은 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 외에도 공모전이나 어떤 경진대회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해서 꼭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팀워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생기고 오히려 그냥 직무에 꼭 맞춰져 있는 경험이 아니라 그런 팀워크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회사가 좀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다 팀워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 자체를 많이 한 게 조금 좋은 점이었고, 그리고 직무를 회로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뒤부터는 이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했어요. 좀 실습 위주의 수업들도 좀 들으면서 방학 때는 이제 외부 교육을 찾아서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툴들도 간단하게 실습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못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 2학년 때까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학점을 좀 많이 못 챙겨서 그 이후에 이제 재수강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좀 했었는데 취업 준비하는 그 4학년 때에도 사실 수업을 많이 안 듣는 게 좋거든요. 이게 자소서도 써야 되고 인적성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강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면서도 수업을 조금 많이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조금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학점 관리를 진작에 조금 잘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요새 들어서 좀 느끼는 거긴 한데, 요새 취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 좀 더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로를 좀 미리 선택을 해서 그거를 좀 길게 준비를 좀 잘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아마도 이젠 1, 2학년 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3, 4학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네, 이게 안 좋다가 좋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는데, 좋다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은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음, 사실 이 기간 자체가 길어서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류 준비하는 거나 인적성이나 그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자체가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조금 길고 그리고 아무래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피 말리기도 하고 막 매번 계속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아마 취준생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 그냥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다음 전형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류를 내고 나서 붙었다라고 그냥 혼자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적성 준비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면접 준비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었다라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다음 전형을 준비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은 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덜컥 붙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다가 떨어지면은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혹여나 제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저녁에 미리 준비해 놨던 게 다음번에 또 도전할 때 결국에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형들을 조금 미리미리 준비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그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뭔가의 결과를 기다릴 때 계속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계속 좀 조바심도 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합격하신 분 말씀대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그것마저도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랑 지사트랑 면접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과정을 겪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셨을 때 뭐 회로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잘 돋보이도록 작성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항목이 4개여가지고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자기소개서가 그 쓰라고 기술하라고 하는 딱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면 정말 그냥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만을 그냥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자소서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성장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그냥 직무와 관련된 경험 두 가지만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뭘 공부하고 싶어서 전기전자공학부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결국에는 어떤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뭘 했다. 약간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어 하게 됐는지, 그거를 조금 많이 녹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에 대한 건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 많이 달라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 때 질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3번 항목에 대해서만 10분 넘게 질문을 받았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덜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자기소개서에 적는 내용은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회 이슈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한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랑 퇴사에 관해서 썼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조금 질문이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정말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 그냥 편하게 쓰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항이 이제, 이 직무에 관한 경험이나 스펙을 적는 건데, 그 항목을 적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제 스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직무를 위해서 본인이 했던, 뭐 본인만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 항목을 잘 적기 위해서 저는 방학 때 외부 교육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회사에서 하는 간단한 뭐 에이직 플로우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툴들 같은 것들도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써서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 강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기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셨다는 부분이 이게 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질문에서 원하는 답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이제는 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 위에 이제는 뭐 상급자나 뭐 임원이나 뭐 PLTL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이젠 본인이 이해한 거를 한번 질문하든지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그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첫 번째로 물론 면접할 때도 이게 중요한데 "예, 아니요."로 명확하게 답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저도 물론 회사 생활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떨 때 많이 먹었냐면 이게 맞아 틀려 그랬는데 딴소리 하면은 그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진짜 명확하게 네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는 그 자기소개서를 잘 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사트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네. 지사트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 제출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셋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셋을 처음에 풀었을 때는 막 30개, 31개 이렇게 맞다가 나중에 실제 지셋은 48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늘었던 케이스라 인적성은 진짜로 그냥 본인 노력 비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셋은 진짜 본인이 의지만 갖고 열심히만 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랩유인이랑 해커스에서 주는 그 교재들을 그냥 사용을 했어요. 인강 같은 거는 따로 듣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저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재들을 많이 찾아서 일단 기본 소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셋 한 일주? 한 열흘 정도 남았을 때는 하루에 모의고사만 한 세네 개씩 계속 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에서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실제로 체크하면서 뭔가 손으로 쓰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도 많이 했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진짜 그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이 점수가 진짜 잘 나오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컴퓨터 화면에서 하는 게 이제는 또 책으로 푸는 거랑 또 다르니깐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해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사트를 아까 48개 맞으셨다고 하신 네네. 거죠? 48개면 거의 다 맞춘 50개가 만점 아닌가요? 맞아요. 두 개 틀렸어요. 아 그래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48개 맞추셨다는 분 처음 봐 가지고 네 그래요? 진짜 제가 가채점하는 거랑 그걸 한번 설문을 받아 가지고도 한번 봤는데 48개는 점수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사트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제는 면접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 면접에서도 또 이제 회로 설계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면접은 인성 면접을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적힌 내용은 자신이 정말 어떤 질문이 들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기술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1분 자기소개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되게 1분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약간 매뉴얼 같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대로 안 하고 약간 1분 자기소개도 말 그대로 1분 자기소개니까 그냥 제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것도 그냥 대화하듯이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이 직무에 흥미가 생겼다. 그리고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다.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그냥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저의 약간, 이야기를 약간 말하듯이 그렇게 했고, 이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유튜브를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저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 준비는 그리고 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보고 준비를 했던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그냥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저를 제외하고 3명과 같이 면접 스터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3대1로, 실제 면접도 3대1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서로의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게 면접 스터디를 저는 웬만하면 꼭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소서와 이력서를 보았을 때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하다. 이런 걸 보는 좀 시야가 조금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소서랑 이력서에 대한 준비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면접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이제는 자료화해서 그 자료를 이제는 발표를 하실 때 스토리가 없으면은 이게 발표가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좀 재미를 느낄지에 대한 그게 본능적으로 되시는 분도 있고 연습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모의 면접도 저는 모의 면접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경험을 네. 많이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잘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거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는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피드백은 또 '아 내가 이제는 합격에 많이 다가갔구나.'라고 느끼시는 순간도 있으셨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음,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있긴 했는데, 직무 면접을 볼 때, 그 PT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받고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야 되는 그런 면접이었는데, 그 문제를 풀다가 제가 하나를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아예 그냥 다른 방향성으로 쭉 진행해서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 그거를 면접관님께서 이거 맞냐? 라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어떤 전제 같은 게 틀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약간 허허 웃으면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다 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고 그거를 지우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 오히려 그 모습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진짜로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면접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외운 걸 그대로 답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한다고 느꼈어요, 면접관님들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들 면접 준비를 많이 하니까 본인이 준비해 왔던 거, 그리고 외워놨던 것만 그냥 달달달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면접 볼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 회사 생활에서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에서 회사 생활 넘어갔을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 대학 생활은 솔루션이라는 정답지가 있는 데서 살아오다가 회사에 갔더니 이제 정답지가 없는 세상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필요가 없고,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뭐 평가를 해 보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답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내가 이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좀 보여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이제는 그 회로 설계 관련된 문제를 잘못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이뻐 보였는지 저는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는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젠 취업을 이젠 준비하시는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뭐 선후배분들에게 뭐 응원의 한마디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취업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과정인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진짜 자존감 잃지 말고,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저는 자기 전에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브이로그 같은 걸 보면서 조금 버텼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그 회사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회사에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